지금부터는 1단원, 소단원 2 이야기로 표현하기, 네, 박지원의 양반전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모두 1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를 하면, 네, 지금 우리가 푸는 이 문제들은 응용되고 변형이 되어서 우리 2학기 1차 고사에 문제로 실렸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16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산문 있죠. 산문 형태의 그 지문이 문제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글의 내용, 1차적으로 이 소설의 이 산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꼭 나오죠. 네. 그리고는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은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중요하게 나오는 그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서술 방식. 그것은 20번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6번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를 체크합시다. 자,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4개는요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16번 문제에서는 틀린 선지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짚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맞는 것만 확인을 할게요. 네, 그래서 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 양반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서두에 그 지문으로는 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에 보면, 자, 3번째 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환곡을 꾸어다 먹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서 천섬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아내하고 그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으니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아주 궁핍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지문 중에 어느 단락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단락은 어디인 것 같죠? 찾아보면, 자, 다의 그 마지막 단락에 군수의 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용된 대사 끝에 부분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자. 나도 당연히 증서에 서명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우리 17번의 선지 중에 방금 선생님이 읽었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 이제 몇 번 선지에 나와 있습니까? 5번.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사고 판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널리 알린다는 것은, 군수가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군수 판단에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의 그 귀감, 모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돈 많은 부자가 있다면 당신들도 이와 같이 가난한 그 양반과 이렇게 신분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 양반이 되려고 하는, 양반은 그러니까 군수도 사실은 사대부고요. 양반 계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한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고상한 그 수준,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군수는요 부자를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아, 당신은
당신의 그 신분보다는 좀 더 고귀한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망하는 참 생각이 제대로 선 사람이구나. 이렇게 군수는 생각을 했겠죠. 예. 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 선생님의 추론이고 짐작이에요. 이것이 이 소설, 이 짧은 소설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선생님의 해석인데, 그러나 선생님의 해석이 뭐 선생님만의 너무 주관적인 해석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사에서 군수가 그 부자를 막 칭찬을 했거든요. 군자다. 당신이야말로 군자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재물을 아끼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로구나 라고 그 양반의 부자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이 말한 부분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8번으로 갈게요. 부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알맞은 거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그 1번 딱 양반계층의 권위를 부정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가 그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지문으로 가서 이 1번 선지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요. 읽는 과정에서 확실한 거 하나가 있다면, 자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답으로 고르면 돼요. 알맞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볼 때에 여러분 3번은요. 이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네, 돈 주고 양반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잘못된 선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진위를 뭐 이렇게 지문에 가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 구절을 볼 때 이 선지는 뭐 왜 잘못됐는지를 다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 보여요. 자, 19번 갈게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에 임금의 권위가 약해졌다? 임금 얘기가 우리 소설에서 나왔나요? 임금? 뭐 양반의 권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양반이라는 그 계층에 임금을 또 그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그 판단에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뭐 산업공상 4개의 계급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굳이 임금님을 분류를 하자면 이 가장 높은 그 계층에 임금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임금도 양반이고 양반의 권위가 약해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막 이렇게 비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그 뒤에 있는 선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굳이 1번 갖고 막 그 여러분들의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국어가 어렵다라고 또 해요. 수학처럼 똑 부러지지 않는다라고도 해요. 그러한 어떤 그 애로사항, 불편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접수하기도 해요. 그치만 국어가 근거가 약한, 근거 기반이 약한 그런 학문일까요? 그런 과목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상식과 보편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만 나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고 나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요. 나의 어떤 주관적인, 나의 고유한, 나만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예. 보편적인 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어떤 자신이 있는 그쪽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상상의 나래, 나의 주관적인 독창적인 어떤 그런 뭐 솜씨 발휘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19번에 2번부터 5번 선지를 볼게요. 신분을 사고팔 수 있었다. 오케이. 산업공상의 구분이 있었다. 오케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겼다. 예, 손댈 것이 없어요. 예, 5번. 평민계층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오케이. 자, 보세요. 2번부터 4번까지 아주 명확한 것들이잖아요. 그쵸? 아주 명쾌하고 명료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가지고, 1번 선지 가지고 막 이것을 붙들고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요. 됐죠? 자, 20번.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장 알맞은 거 하나 골라야 돼요. 자, 이런 서술 방식은 또 소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기초 지식이 또 있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겁먹지 마시고요. 1번.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인공? 그래서 양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양반이에요. 뭐 2명을 뽑자고 하면 양반과 부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다. 나는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쵸? 이 소설은 양반전은 1인칭 시점의 소설이 아니에요. 1번 틀렸고요. 자, 2번. 서술자의 평가가 담긴 서술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소설을 전개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뭐 인물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것은요. 자, 선생님은 이제 답을 아니까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가의 첫 번째 줄에 딱 나와요. 고맙게도 첫 번째 줄에, 지문의 첫 번째 줄에 이 판단 근거가 나와요. 자,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양반이 어진지 글읽기를 좋아하는지 이 서술자가 다 알고 있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 어질다라는 것은요, 그 성품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자가 이 양반의 뭐 인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이 서술자의 관점이 이 문장에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2번 선지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평가라고까지는 하기가 그런데, 그러나 어쨌거나 서술자가 인물의 그 마음 속까지도, 예, 심리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라고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 표현이 있죠. 네. 부자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안다고요. 서술자가. 부자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개를 하고 서술을 하고 있다고요. 그쵸? 이런 것들이 어떤 서술자가 아주 그 인물 속으로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심리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3번의 선지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개념으로 말하면 액자식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액자 소설이 또 있기도 한데, 이제 어떤 그 큰 틀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 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 성격을 가진 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김동리의 뭐 등신불 이런 소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중 구조의 두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그 소설이 아니에요, 양반주는. 그렇죠. 하나의 틀, 하나의 이야기만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4번.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1번 선지를 2번 선지 그 평가 그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미 말했죠. 예, 객관적이지 않아요. 양반이 뭐 어질다라고 그 양반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이 서술자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자가 어처구니 없는 줄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쵸?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의 근거가 돼요. 그쵸? 자, 5번.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미리 말했죠. 예. 작품 속 인물이 서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을 작품 밖에서 바라보는 누군가가 3인칭의 누군가가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속 인물이라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자,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갈게요. 이 글에 나타난 표현 방식과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문제도 예, 정말로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 21번.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 활용한 주된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밝히고 표현 방식의 효과를 2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양반전에 사용이 된, 두드러지게 사용이 된 표현 방식은 2글자로. 자, 뭐다? 풍자. 그쵸? 그 풍자는 양반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풍자가 나왔고, 자, 그리고 또한 작품 후반에는 부자의 입을 통해서 풍자가 되었어요. 아내의 입을 통해서는 그 무능력한, 문제 해결력이 없는 남편에 대해서 뭐 한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는 찌찌 양반이라니 뭐 이러면서 살짝 그 욕도 했었죠. 자, 그 욕은 그놈의 양반이라고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부자는요, 아이고 맹랑하구만요. 나를 도둑놈으로 만든 작정입니까? 이러면서 양반은 도둑놈 같네요.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양반 계층을 그들의 그 부도덕함을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비판했죠. 네. 그런데 아내의 표현도 이 부자의 표현도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했다는 거죠. 웃음을 동반한 비판. 그게 풍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일단 조건에서는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으니까 자, 풍자. 자, 그리고 풍자의 효과는 2가지로 서술하라고 했죠. 자, 이것은 우리 교과서의 필기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잘 받아 적어요, 여러분. 풍자의 표현 효과는 자, 첫 번째, 직접적인 비판보다 대상을 더욱 깊게 비판할 수 있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2번째, 웃음을 주면서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품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작품에 그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풍자라는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는 2가지다. 직설적으로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것이 더 강렬한, 더 뭐라고 할까요? 파워가 더 센 그런 비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2번째, 이렇게 웃음을 줘요. 웃음을 준다는 거,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문학의 기능 중에서도 또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술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그 기쁨, 즐거움, 만족감을 주는 것이 예술이니까. 그래서 웃음을 주는데 또한 그 웃음 속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뼈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중한 울림이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요.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현실에 대한 안목과 비판 의식과 통찰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풍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22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가라는 문단에 그 해당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가는요, 그 소설의 그 초입이에요. 자, 보자. 알맞은 거. 짝짝짝짝 보면, 자, 확실한 거 하나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희화화라는 그 단어는요, 그 앞에 있는 우스꽝스럽게라는 그 단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웃음을 주고요. 우리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이것이 바로 풍자의 기법이라고요. 수법이에요. 풍자는 일단은 그 내용을요, 이러한 형식이 감싸고 있어야 돼요. 예,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이 비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의 그 형식이 웃음이에요. 예, 대상을 희화화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겉과 안이라고 보는 거죠. 이 형식이 이 내용이라는 알맹이를 이렇게 싸고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23번 가겠습니다. 라에서 강조하는 양반의 덕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라가 뭡니까? 라는요, 네, 이것은 그 증서예요, 증서. 네, 증서인데 여러분, 그 증서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증서 1, 증서 2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요, 라를 보니까 라는 증서 1이에요. 증서 1에서 강조하는 양반의 덕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세요. 이 라는요, 양반이 해야 하는 덕목, 예, 그런 것들을 강조한 증서라는 것을 이 문제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고, 이 양반의 덕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재미없고 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라는 어떤 반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든 그 증서였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자, 2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식사할 때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예의 범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체면을 지키고 그립게 힘써야 한다. 이 내용 2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다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런데 1번.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실용 X. 자,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한 것은 이 글을 쓴 박지원이었고요. 박지원은 실학자였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그 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동네 박의를 줄줄 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고문 진보, 당시 품위 막 이런 어려운 고서 있죠. 예. 사실 굉장히 막 이렇게 그 의미도 난해한 그런 책들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달달달, 그리고 막 깨알까지 베껴 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책들이, 그리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의 삶과 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표현된 1번 선지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24번 볼게요. 바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바는 뭐냐면, 바는 증서 2번째, 증서 2에 대한 내용이에요. 증서 2의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그 증서 2가 탄생했는지도 기억하시죠? 증서 1에 그 부자가 만족을 못했거든요. 증서 1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럼 부자가 원하는 건 뭐냐? 아, 조금 좀 좋게 좀 나한테 유리하게 좀 바꿔주세요. 뭐 양반이 좋은 것도 없네요. 증서 1대로라면. 그래서 나한테 좀 좋게, 뭐 신성같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다가 좀 다시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증서 2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증서 2에는 굉장히 안 좋은 양반의 모습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군수는
양반이라는 것에 양반이라는 계층을 비판할 의도로 그래서 뭐 양반의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담아낸 것이 아닌데 그것들을 읽는 우리가 볼 때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거기 부자의 그런 표현 중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볼 때 24번 벼슬자리에 올라 특권을 누리는 모습, 다른 계층의 횡포를 부리고 괴롭히는 모습, 할 일 없이 노닥거리며 무의도식하는 모습, 무의도식한다는 것은 놀고 먹는 걸 말해요. 자, 5번에 보면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권리를 남용하는 모습,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의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다 찾을 수가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돌을 닦는 모습, 네, 이 표현 자체는 나쁜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풍류를 즐기면서 뭐 방탕하게 생활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라고 한다면 나쁜 표현인데, 돌을 닦는 모습은 선비, 양반들이 해야 되는 덕목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품위 있게 돌을 닦으면서 항문하는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4번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4번은 증서 2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입니다. 기억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은 뭐냐면요,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증서에 불복해서 부자가 다시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말을 바탕으로 부자의 심리와 관련지었을 것,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자의 심리는요, 뭐 어떤 심리죠? 1증서에 대해서 부자가 느낀 심리, 뭐가 가장 그 대표적인 심리일까요? 실망감이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거죠. 실망스러워요. 뭐 이런 거면은 내가 돈 주고 굳이 막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써주세요. 자, 기대와 다른 양반의 삶에 실망한 부자가, 기대와 다른 양반의 삶에 실망한 부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예, 그래서 증서 2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요. 뭐냐면, 이러한 행동을 한 부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작가 박지원은 이러한 속물 근성의 부자 또한 비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예. 여기 그 소설 속의 군수는 이 부자를 칭찬했지만 작가는 이렇게 증서를 고쳐달라고 야근 샘을 하는 그 어떤 속물적인 모습을 비치는 이 부자를 작가는 비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궁핍함을 해결할 힘도 없는 무능력한 양반, 그리고 이렇게 돈으로서 뭐 이렇게 고상한 어떤 정신, 가치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아주 속물된 그런 마음에서 양반이 되고자 하는 그 부자까지도 같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보도록 할게요. 네.